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이 곧 시작이 되는데 요새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재테크를 미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중요한데 재테크의 핵심은 세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근로소득자가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테크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을 연말에 가서 한번 정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을 냈다. 그러면 더 내야 되고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왜 하느냐?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나 근로소득자인 납세자 입장에서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서로 간에 세금 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말정산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반영되나요?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신용카드 등의 이제 그 소득공제하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나 문화예술 관람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사용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쓴 금액의 모두를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뭐 25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한도가 줄어들고 그 신용카드 등을 쓴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소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 A의 사용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총 사용 금액이 1,35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첫 번째 허들이 있다고 했죠. 최소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 750만 원이 소득공제의 최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1,35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이 남죠. 그 60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겠고 지금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850만 원을 썼기 때문에 850만 원에서 75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총 16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총 급여가 아까 금액이 300만 원이 일단 한도였잖아요. 한도 금액 이내니까 165만 원이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게 의료비.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최저 기준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7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의료비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본인 등의 의료비 지출은 이제 15%라고 하는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 수술비나 미수거나 선천성 이상화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조금 더 달리 적용해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이제 근로소득자가 있는데 연간 의료비를 4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4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310만 원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 일반적인 의료비 경우에 15%를 적용해서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쓴 돈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건가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그 국가에서 만든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만
예를 들면 현금 거래를 했다. 이제 현금 거래로 끝나버리면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로 이제 본인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만 잘 이제 기억했다가 하면은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엔잡이나 알바가 유행인데 엔잡러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잡히나요? 엔잡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소득 유형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그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소위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유튜버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사업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소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소득 유형이 다양해질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라고 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엔잡러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소득 유형이 있으면 그것과 합산해가지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내년에 이제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내년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수정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에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한도는 있고요, 100만 원.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어떤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폭을 넓혀가지고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게 됐을 때 잘 세테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